자, 오늘은 이제 131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신청의무, 요거 자주 출제됩니다. 신청의무. 그러면 신청의무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떠올라야죠. 131페이지. 많이 안 할 테니까, 등기법은 조금씩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강제. 원칙은 누가 하죠?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이게 등기강제거든. 등기강제. 자, 등기강제하면 머릿속에 튀어나온 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자, 3개가 튀어나와야죠. 무슨 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 이 등기법 그러면 요거는 몇 개월이에요? 1개월.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은 며칠? 60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그럼 몇 개예요? 여기 요거 특별조치법 5개죠. 그럼 5개가 머릿속에 딱 나와야죠. 불러봐요. 그렇죠.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나와야죠. 자, 또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생략 등기. 무슨 계약서? 검인 계약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또 하나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거 2가지 측면이죠. 자, 요거는 이제 숙지를 해야죠. A가 건물이 완성됐어요. A가 건물이 짓다 말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B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요거는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대장 등재일이 바로 60일이 되네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2개를 잡으라고 그랬죠. 자, 매매하고 증여. 매매는 뭐예요? 상무, 편무? 상무.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금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네요. 증여는 뭐예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또 하나 뭐가 있죠?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며칠? 3년. 그렇죠. 요 3년을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장기 미등기자. 여기까지 잡아놔. 그러면 요게 이제 특별을 잡혀야 이제 21번은 쉽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자, 올해 과연 여기에서 이제 특히 조심할 거는 등기법은 토지 건물이든 1개월에 강제하죠. 토지와 건물 1개월에 강제하죠. 그럼 토지는 몇 개월? 1개월. 건물도 1개월. 일반식 과태료 부여사는 건물에 한해서 얼마? 50만원 이하의 가짜로 거기까지 딱 부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31페이지 한번 보죠. 자, 핵심 포인트 한번 봐봐요. 대장과 일치 목적으로서 부동산 등기법상 강제 몇 개월? 1개월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가니까 투기 탈세 방지 목적으로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보전 등기 나와있죠. 그러면 1번은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대. 그러면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대장에 등재 등기. 이거는 아직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즉 보전 등기가 가능일로부터 며칠? 60일. 소유권 이전은 쌍무 특지만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잔금 지급일이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효가 계산될까요? 이행일일까요? 이행 완료일일까요? 이행 완료일로부터 계산하겠죠. 편무계약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투기 탈세 방지 목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때는 몇 년이다? 3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갑니다. 자, 1번 볼까요? 그러면 가까울이 정여 동그라미 이제 패턴을 내어요. 정여는 쌍무다, 편무다? 전무, 그럼 특지만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이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당연하죠. 자, 갑이 X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어뢰게 정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면 아까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요거 의미죠. 한번 여기 읽어봐요. 뭘로? 계약
체결일. 그러면 거기 뒤에 뭐가 보여야 돼?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1번하고 3번 지문은 잘 잡아놔야 됩니다. 1번, 3번 지문.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자, 4번의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어리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요청을 양도해도 당연히 양도인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지문이죠. 자, 그러면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자, 이행기가 그 소유권 신청 기간이 된다. 이행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행기가 이행 완료일 아니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아니면 무슨 기일? 잔금 지급일. 여기 이행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6번을 가봐요. 6번 또 키워드 잡아봐요. 증여 그러면 특징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틀렸죠. 변말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7번에 가본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어디? 7번.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가본 병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먼저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때요? X죠. 자, 가본 거기 해설이 있죠. 가본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먼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간명의로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일단 해놔야죠. 그래서 7번은 X. 자, 그러면 이제 8번은 한번 읽어봐도 되고요. 자, 9번 한번 보죠. 자,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보전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은 보전 등기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때 X.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10번 가볼까요? 갑의 의뢰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병과 뭐 해야 된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최종 나오고 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를 잡아두는 거. 요거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요거는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대장 등기일. 매매는 뭐예요? 또 까먹었다.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정해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갑자기 출제원이 이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요. 봐봐요. 자, 그러면 지번 변경 시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하나 위반 시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한다. 그때 X. 그때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없죠. 뭐예요? 토지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1개월에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사유가 없다. 어디에서? 업무에 한해서 잡아놔야 됩니다. 요걸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활용해 먹어야죠. 자, 머리선 등기, 멸실 등기 시에 몇 개월이에요? 1개월이에요? 60일이에요? 한번 연습해봐. 멸실 등기.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죠? 표제부잖아. 표제부는 몇 개월에 강조한다? 1개월. 항상 요거는 표제부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뭘 지칭하고 있죠? 각부를 지칭하고 있죠. 각부. 각부가 무슨 건? 소유권이거든. 그러니까 요 두 개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것도 우리 중개사법에 연결될 수 있어요. 봐봐요. 금융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어때? X.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거 기억해 두시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과연 올해 한 개 지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장난칠까? 그게 이제 뭐예요? 한번 걱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22번 무슨 등기? 유증 등기가 나오네. 자, 유증 등기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자, 패턴은 우리가 숙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 이렇게 잡아야죠. 유증. 자, 유공입니다. 잡아야 돼요. 유증. 그러면 유증의 등기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 뭐예요? 허갈 유증하고 특정 유증이 있어요. 허갈 유증 몇 조로 간다? 187조. 요거는 186조. 요거. 자, 요 두 개. 그러면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 그래서 유공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포괄 유증과 관련돼서는 두 개 측면에서 조심해야 돼. 첫 번째, 뭘 조심해야죠? 포괄 유증은 뭐라고 그래요? 포괄 유증자 뭐라고 그래요?
포괄성견이죠. 요거는 어디로 연결돼요?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연결돼. 자, 포괄성견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괄유증자는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유증을 받을 때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보존 등기.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거 봐봐요. 뭐요? 자점포. 요거 기억해둬야 돼요. 자기 전원, 포괄유증은 자기 전원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출제돼봐요. 그러면 올해 그러면 이쪽으로 나갈지 이쪽으로 빠질지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점포 기억해둬야 돼요. 포괄유증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하나 더 어떤 거 뭐 있었죠? 전원 보상신. 그러면 우리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일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 더 한다면 자가용이 있었죠. 자가용. 보면 자가용 가등기는 자기는 돼야 안 돼. 되고 전원은 안 되고. 그래서 자점포, 전원, 보상신, 자가용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거 나올지. 그거는 이제 기출과 제목이 되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유증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1번은 무슨 유증이에요? 특정 유증. 특정 유증 줄쳐놓으세요.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뭐래요? 미등기인 경우 유언재평자가 상속 명의로 무슨 등기하노? 소유권 보존 등기하노? 유증자 앞으로 무슨 등기 형식?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그런데 만약 포괄유증이라면 틀린 지문이 돼요. 포괄유증이 아니라 무슨 전형? 특정 유증이에요. 자, 유증은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특정 유증은 몇 조? 186조. 포괄유증은 187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만약에 유증은 그러면 유증의 효과는 유증은 언제 효과가 나타나죠? 포괄유증은 사망 시부터 나타나죠.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그러면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다시 한번 생각해 두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때요? A와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 능력이 있어야 성립된다. OX. 어때요? 아무 말 안 할게요. X.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그런 효력도, 유정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그거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거든.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 일반적 성립 요건 불러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불러봐요. 의잖아. 그럼 일반적 효력 요건은 뭐예요? 효력 요건은 읽어봐요. 당사자는 뭐사? 관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연결이 되죠. 목적은 뭐예요? 학가, 적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어사와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성립이잖아. 성립이죠. 그럼 성립 요건은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만 있으면 성립되는 거야. 그러면 행위 능력은 여기 행위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봐봐요. 행위 능력은 성립에 있어, 효력에 있어? 효력에 있네.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 이렇게 나눠야지 성립된다는 게 아니죠.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늘 이야기하던 게 무효 취소입니다. 무효 취소. 그러면 무효 취소는 성립 요건 파트예요, 효력 요건 파트예요. 효력 요건 파트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 행위 능력이 있으면 그때는 효력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어야 성립된다. 성립 요건이 아니잖아. 이거는 뭐예요?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효력 요건이라는 거죠. 행위 능력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런 지문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처리해봐요.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경우, 무효행위가 전환될 수, 무효행위 전환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여기는 성립력, 아직 성립이 불성립됐다면 무효행위 전환 문제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성립 요건은 갖춘 이후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갖췄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부존재라는 이야기를 써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의 효력 요건에서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자주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유증의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 그게 바로 효력 요건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유증자는 언제 나타나죠? 사망 시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자체도 간단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완전한 왁글자, 대충 한 사람들은 대충 틀리는 게 이런 지문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포괄 유증은 자, 그러면 포괄 유증은 몇 조로 간다? 187조. 특정 유증은 186조. 이거 하면 그래서 포괄 유증자를 뭐라 그래? 포괄 승계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유증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바보 같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미 5급반에 수업되는 것은 유죄포 이렇게 되었죠. 유죄, 유언, 재단 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근데 우리 민법 정책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관하라. 대표적으로 유증, 유언 이런 것들. 그래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2번은 그러면 X라는 거 알고. 그러면 봐봐요. 3번 이제 뭘 찾아자? 유증에 뭐가 붙었어? 기한 동그라미. 그러면 기한이 붙었으니까 기한에 뭐가 나와야 돼? 기한이 나와야 돼. 기한이. 뒤에도 기한이. 만약에 그게 기한 자리에 조건이 붙으면 조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걸 강조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한이 붙으면 기한.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효력이 나타난다. 이거는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맞네요. 4번에 특정 유정자야, 포괄 유정자야? 포괄 유정. 포괄 유정은 186조야, 7조야? 7조. 그럼 어디로 달려가야 돼? 등기 없이도. 여기는 그래. 등기 없이도. 자, 유정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몇 조다? 187조. 그러니까 우리 유증이 나올 때는 뭐부터 점검하라?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그거부터 잡고 들어가는 거야. 자, 5번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어때? X. 거쳐가 아니라 거칠 필요 없습니다.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줄 서놓으세요. 유류분 침해. 자, 유류분 침해 위에다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써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유류분이 뭐냐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도 자식이 3명이 있어요. 거기 중에 3명 중에 이쁜 자식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자한테 다 주고 가면, 저는 아버지 사후에, 형, 나한테 상속 지분 내놔. 내 법정 상속권. 아버지가 내 상속 지분을 침해하고 돌아가셔서 그게 유류분 침해야.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유류분 침해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봐줘.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판결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 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러면 요 10년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자시요. 판결은 시효에 몇 년이 걸려? 10년. 근데 그러면 10년이 지난 등기를 신청해서 그러면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럼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반드시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무슨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 작년에 1.5점짜리가 그 의미에서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을 써먹나 못 써먹냐는 개인차야. 그게 개인차거든. 그게 개인차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러면 유류분 침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주의밖에 없어. 등기관은 이를 읽어봐요. 수리하여야 한다. 자, 7번에 미등기 부동산에 무슨 유전자야? 특정 유전. 그런 경우에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명으로 읽어봐요. 보전 등기를 거쳐 유정자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특정 유정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근데 포괄 유정자는 돼, 안 돼? 돼. 왜?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한번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원칙이지만 A가 두 개가 있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 또 하나는 포괄승계인.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유정은 딱 판에 박혀 있어요. 판에 박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완전 머릿속에 말뚝이 박혔는지 안 나왔는지 봐봐요. 자, 갑니다. 자, 올해 또 출제 예상 문제 지문이니까 잘 생각해봐요. OX예요. X죠. X예요. 유정은 공동신청이잖아. 공동.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예, 유정은 무슨 신청입니까? 공동신청입니까? 자, 그러면 요거 똑같은 원리 하나 더 집어넣죠. 요거 요 자리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상속인 등기 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상속인 등기는 단독 공동 신청이거든. 제공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 인자를 하나 뺐어요. 읽어봐요. 상속 등기 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완전 문장이네. 그러니까 상속인 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 유정은 공동. 한 끗 차이잖아, 한 끗 차이. 인이 들어갈 때하고 인이 빠질 때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상속인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등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때는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인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 답이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그건 서류와 관련돼서 연결이 돼요. 특히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 지문에 따라서 답이 막가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유정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그 안에서 올해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름대로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지면 5개 지문이 만들어지면 그 7개 지문 안에서 5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단 뭐부터 잡아라?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이거부터 잡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23번에 무슨 등기? 진정명의회복 등기. 진정명의회복 등기 봐봐요. 자, 14년 때는 참 아일랜드였어요. 안 나오다가 자, 연타로 출제가 되었어요. 상속인 등기 밑에 유정 등기가 나왔고 유정 등기와 독자적 문제로 밑에 진정명의회복 등기가 순서로 나와버렸어요. 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진정명의회복. 뭐예요? 자, 진정명의회복이 되니까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계약 X라고. 패턴을 암기하라고. 계약 X.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대가성이 없어요. 등기원 일자는 기록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등기원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정명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명의신탁에서 나올 거고, 명의신탁에서 공부된 사람, 명의신탁에서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등기청구권에서 나온다고.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자,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은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매도인, 매수인 관계. 이미 이전 등기가 완료됐어요. 근데 무효 등기가 돼서. 그러면 원래는 무슨 등기해야 돼? 읽어봐요. 말소 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대부분 판례에서는 다이렉트로 등기해가는 걸 인정해줬다고. 이때가 무슨 등기? 진정명의회복 등기야. 그러면 A가 B한테 뭐라고 요구했어? 등기를 해다오 그러자. 무슨 등기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전 등기. 그러면 같아 해달라요? 다르죠. 이때 이전은 뭐예요? 말소의 의미야. 이때는 그러면 채청, 물청. 그래서 자주 출제됩니다. 올해 대비해 놔야 돼요. 등기청구권은.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등기청구는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라. 그래서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전은 원래 채청이거든. 그래서 조심해 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말소의 의미야. 그러면 실제 관계 부합해 안 부합해? 부합하죠. 그 등기는 유예해 줄 수가 있다는. 그러면 이전은 뭘로? 말소는 원래는 뭘로? 이전으로. 그게 바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 된다라는 거야. 원래 봐봐요. 실제와 다른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출제되어 왔거든. 근데 요즘 등기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용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봐봐요. 여기 아버지야. 여기 뭐야? 아들이죠.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려면 뭐 해야 돼?
정이요. 알고 봤더니 매매를 줬어. 그러면 정의 뒤에 매매를 감췄어, 안 감았어? 감췄죠. 이게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이거든. 그러면 실제 관계와 부합한 등기는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게 바로 이제 바로 진정명예회복. 요즘은 언익행위보다는 이쪽 측면에서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원래는 이전이야 말소야. 말소인데 뭘로? 이전으로 다이렉트에 가거나. 그게 바로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계약액서, 읽어봐요. 대가성액서, 등기원인일자액서, 물청재청, 물청, 읽어봐요. 바보 같아.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계약이 아니니까 농지지력자격증의 대상이 아니요.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아니요.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토지거래가점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외워달라는 것은 써먹으려고 패턴을 외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진정명예회복 등기는 농지법에서 계약이 아니니까 가자 농지지력자격증은 제공할 필요가 없고 계약이 아니야. 거민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 토지거래가점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자, 기출을 보죠.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치의 거예요. 등기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맞네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요? X가 돼요. 옛날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등기 원인 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모두 다 뭐가 될 수 있다? 등기 원인 증명 정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한번 봐봐요. 생각을 안 하고 외우니까 그래. 당사자가 뭘 써? 당사자가 뭘 써? 매매계약서를 쓰잖아.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읽어봐요. 무슨 정서예요? 등기 원인 정서거든. 이게 매매계약서가 과거에는 등기 원인 정서였습니다. 근데 등기 원인 정서가 되려면 첫 번째 읽어봐요. 두 사람, 당사자라고 좀 해봐. 뭐라고? 당사자. 읽어봐요. 무슨 산? 부동산.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제 부동산이고요. 자, 그러면 A는 뭐한테 B한테 뭐 해줘야 돼?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사항이 표시돼야 돼. 등기사항이. 등기사항의 표시는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해야 돼. 봐봐요. 그러면 잘 봐봐요. 자,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요. 자, 과거에는 무슨 필정? 등기 필정. 과거에는 등기 필정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등기 필정보야. 근데 여기에서 등기 필정에서 등기 필정보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요 세 가지가 변질이 됐어. 변질이. 과거에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등기 원인 정서거든. 그러면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몇 통 써야 돼? 2통 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혁 교수가 서운하게 생각해. 왜? 3통을 써야 돼. 하나는 세무서로 보내고, 하나는 등기서로 보내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 몇 통을 작성한다? 3통을. 그럼 3통을 뭐다? 그러면 한 통은 어디로 보냈어? 한 통은 어디로 보냈어요? 세무서. 한 통은 등기서. 등기서에 보내놓으면 등기한이 도장 하나 찍어. 여기에다 필자를 하나 찍어. 그래서 이게 등기 필정이 되는 거야. 과거에는 등기 필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매매계약서가 필요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데 지금은 매매계약서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과거에는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됐어요. 지금은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뭐예요?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다? 등기 필정보.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미시야 또는이야? 여기는 또는이야. 그러면 좀 봐봐요. 자, 토지대장도. 그러면 토지대장도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될 수 있게 돼? 부동산.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등본도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당사자.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 그러면 작년에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는 봐봐요. 등기 원인일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원인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등기원인 정서가 없으면 신청서 부번으로 작성을 세 통을 해줘야 돼서. 근데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계약서가 있어 없어? 그러면 등기 필적 만들어줘야 돼, 안 되나요? 만들어줘야죠. 그럼 신청서를 몇 통 작성해? 세 통. 똑같이 세 통을 작성해. 그게 신청서 부본이라고 그러는 거야, 과거에. 그럼 한 통은 어디로 보내? 세무서. 한 통은 등기소. 그러면 신청서에다 도장 툭 찍어. 그게 바로 무슨 필정? 등기 필정이 되는 거야. 등기 필정. 그러면 지금 집을 사고 팔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집에 가서 등기 필정 한번 꺼내봐.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어 놓은 게 그게 등기 필정이거든. 등기 필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등기원인 서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뭐라는 거?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2번은 그래서 2번은 한번 보죠. 필요가 없다 이러면 틀렸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조심해 놔야 돼요. 자,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 정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주로 뭐 3번 위주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네요. 자, 농지 나왔다. 농지 취득장애점은 계약이 아니야.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가점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토지거래가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아니죠. 미쳤어요. 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꾸 입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다. 대가성이 없다. 등기원인정 일자 없고 물청채점. 물청. 올해 1, 2차 다 할 사람들은 다 잡아야 돼. 다 잡아야 되는. 요거는 농지법으로 간다고. 농지법. 요거는 중개사법으로 간다고. 요거는 공시법으로 빠지고 요거는 민법에서 빠지는 거야. 파트별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농지법에 농지취득자격증 배워야 안 배워? 배워죠. 몇 문제 나와? 2문제. 농지법 2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농지법 2문제 틀렸다. 눈총 맞아야 돼. 눈총 막 맞아야 돼.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한번 봐야 되고요. 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수용등기. 수용등기는 올해 그래도 자, 좀 신경을 꺼도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수용등기는 하나 정도는 우리가 잡아야죠. 수용등기까지만 하고 우리 오늘 또 맞춰야 되겠네요. 자, 봐봐요. 뭐예요? 자, 읽어봐요. 법률 규정, 무슨 법률 규정이 187조죠. 자, 수용은 그러면 법률 규정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패턴은 숙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수용은 누가 해? 국가가 해? 국가가 하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심할 거는 봐봐요. 자, 이걸 조심해야지. 요번에 이제 수용이 2지문이 출제돼서 그게 뭐예요? 2지문. 봐봐요. 수용 등기 후에 권리가 말소가 돼서 그때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자, 수용 등기 자체는 단독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수용 등기 했다가 뭐예요? 다시 수용 등기가 말소돼서 실효가 돼서 만소해서 그때는 공동일까요? 단독일까요? 공동이야. 왜 그럴까요? 말소되면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상실한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등기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단독이야. 수용등기에서 그 은임후회가 돼서 말소가 됐을 때는 그때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야. 또 하나 잡아볼래? 읽어봐요. 그러니까 요번에 뭐 풀어내는 거지? 자,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야. 다시 읽어봐요. 원시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잖아. 그래서 수용등기 시 원칙상 직권말소가 돼. 그러면 예외적으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그게 작년에 2.5점짜리가 출제된 거야. 자, 수용등기 후에 가압류 처분 제한을 해서 직권말소야.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기억해줘야 되고. 또다시 잘 들어봐요. 수용일 이전에 벌써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서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야.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야. 자,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대시되고 수용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야.
그럼 몇 개, 4개밖에 없어. 그것만 외워뒀다면 작년에 얼마나 암기를 시켰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뭐예요? 딴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수영과 관련돼서는 요 정도 측면에서 자기가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수영 등기식 몇 조야? 186조야, 7조야? 그럼 수영 등기식 물건 변동은 재결 시에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무슨 시? 수영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이 어떤 지문이 나왔나 한번 봅시다. 자, 수영을 개실 이후야, 이전이야? 이후잖아, 이후. 그러면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한이 무슨 말소하나? 제가 말소하나? 읽어봐요. 수영일 개실 이전의 상속을 언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읽어봐요.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2번을 봐봐요. 2번. 자,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기업자 줄쳐 나와봐요.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한테 특징은 뭐야? 단독으로 가는 거네.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요거네요. 작년 기출문제 여기에 정답이었네. 봐봐요.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잘라봐요. 요거는 직권 말소죠.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작년에 2.5점짜리가 요거거든. 자, 수용 등기 작년에 얼마나 연습을 시켰냐고. 얼마나. 올해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그러면 4번 봐봐요. 4번 집은 나왔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잘라봐요. 완료 후 잘랐어요. 그러면 수용 그 앞에는 단독이야. 근데 뒤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 재결의 실효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수용이 포인트가 아니라 말소가 포인트야.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라는 또 사실이라는 사람이 있네. 또 멸실은 사실이고 말소는 권리거든. 그럼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니까 피용자가 단독 동그라미. 이제 단독이 나왔죠. 근데 부정으로만 확인해봐. 있다고 그러면 틀렸고 없다라고 그러면 맞는 문장이야. 없다라고 그래서 있다라고 그래. 없다.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네. 이 말은 그건 단독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수용은 나올 게 뻔해. 근데 올해는 수용 이제 갔어. 올해는 안 나와. 올해 나온다면 이제 요거 지문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자, 봐봐요. 내가 봐요. 수용은 몇 조? 187조. 그럼 수용은 등기한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대비해놔야 돼요. 수용은 몇 조다? 187조.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 때 다시 한번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를 우리가 했거든.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자, 뭐가 있어요? 몇 개라고 그랬어요? 홍파 좀 더럽게 하네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우리 했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멸포, 소공혼, 몰수. 몰수도 이제 공통소멸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럼 읽어봐요. 멸실, 그 다음에 포기, 소멸시오, 공용징수. 공용징수, 요게 뭐예요? 수용이죠, 수용이 됩니다. 요거는 혼동이 되죠. 그래서 몰수, 읽어봐요. 멸실은 무슨 멸실이야? 187조. 요거는 186조. 요거는 187조. 요거는 187조. 요거는 187조. 요것도 187조. 그러면 요거는 공통점은 법률 규정이거나 포기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법률 행위. 그럼 포기는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유죄포. 여기서 포기라고 그러잖아요. 자, 공용징수는 어디에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또 돼요? 수용하면 무슨 검이 나와? 보상금이 나오잖아.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때, 우리 할 때. 자, 국가가 이제 보상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취득시효자가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행사해야 돼. 행사 안 하면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기 전에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봐요. 멸포, 소공혼, 몰수. 그래서 읽어봐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하나 더 추가해서 몰수. 이제 6개 마무리 다 졌어요. 그동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5개지만 하나 더 졌어서.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창피한 거야. 물건의 공통소멸 사유 6개도 모른다. 먹칠하는 거야. 먹칠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멸포, 소공혼, 몰수. 그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자, 전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좀, 책도 좀 가져와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 제가 프린트를 나가는 학원이 있는데 조금
자, 2분의 1을 좀, 3분의 1을 남겨놔. 그래서 뭐,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못 보겠네요.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못 보네요. 보고 싶어도 참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러주면 따라오겠습니다. 저는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뭐 오후반은 3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2주 동안 못 봐더라도 오늘 지적 다 끝났으니까 다음번에 모의고사 보면 지적은 이제 다 맞아야 돼. 지적을 만약에 12문제는 다 못 맞았다. 2자로 번치면 바보. 그렇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자,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한 3주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